오늘은 심리 컨텐츠를 오랜만에 가져왔는데 오늘 소개할 심리효과는 한 사람의 이름에서 나왔어요. 바로 프랑스의 소설가 스탕달입니다. 이 스탕달은 발자크와 함께 19세기 프랑스 소설의 거장으로 불립니다. 대표적인 소설로는 적과 흙, 그리고 파름수도원이 있는데 사실 스탕달이라는 이름은 필명이에요. 소설을 짓기 위해서 그가 만들어낸 이름이고 원래 본명은 마리 앙리 베일입니다. 자, 이 스탕달은 조금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불행한 삶이에요. 7살에 어머니를 잃고 아주 완고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어서도 제대로 된 직업, 제대로 된 집, 자식, 애인, 부인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소설가로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은 프랑스 19세기 소설가의 2대 거장 막 이렇게 불리지만 당시에는 그냥 소설 하나 뭐 뿅 이렇게 떠가지고 이 사람 소설가 그냥 요 정도였지 지금처럼 적과 흑이 빰 하고 나왔는데 와 대박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소설가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 생활 속에서 그는 자신의 소망 그리고 환상을 자신의 소설 속에 투영을 시킵니다. 리얼리즘의 개척자라고 불리긴 하지만 상당히 감성적이었던 스탕달은 또 이탈리아를 좋아했어요. 프랑스 사람이지만 이탈리아를 좋아해서 이탈리아를 자신의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자신의 묘비명에 밀라노 사람이라고 적어달라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명은 밀라노 사람 헨리 베일 썼노라 사랑했었노라 살았노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를 좋아했던 그는 1817년 이탈리아 피렌체의 산타크로체 대성당에서 그림 하나를 보고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겪었던 경험을 자신의 책 나폴리와 피렌체, 밀라노에서 레조까지의 여행이라는 책에 산타크로체 성당을 떠나는 순간 심장이 마구마구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아름다움의 절정에 빠져 있다가 나는 천상의 희열을 맛보는 경지에 도달했다. 모든 것이 살아 일어나는 듯 내 영혼에 말을 건넸다. 그리고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걷는 동안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한 예술품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현기증을 느끼거나 다리가 풀리는 등의 증상을 겪었다는 거죠. 되게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예술품을 보고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띵 하고 막 심장이 빨리 뛰고 막 다리가 풀리고 후들후들 하면서 현기증을 막 느꼈다는 거야.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스탕달뿐만 아니라 피렌체에서 다비드상을 본 관람객들 혹은 다른 예술품을 본 관람객들이 꾸준히 이러한 비슷한 현상으로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누오바 병원을 찾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탕달이 썼던 이 글은 많은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1979년 이탈리아의 산타마리아 누오바 병원에 정신과 의사인 그라치엘라 마게리니라는 의사가 이러한 증상을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피렌체가 미술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한 증상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예술품을 보고 사랑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증상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길래 그렇게까지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심장이 빨리 뛰는 걸까라고 궁금해서 피렌체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슈감으로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수많은 관람객들이 집단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미술품을 본 뒤 며칠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이상 증세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 꾸준히 매년 약 12명 정도, 특히나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게리니는 이와 관련해서 모두 107건의 임상 사례를 학계에 보고를 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은 환자들은 전부 다 관광객이었어요. 이탈리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탈리아 환자가 이 스탕달 신드롬을 겪는다는 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어요. 이건 피렌체에서 발생한 사례를 토대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작들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충분히 아름다운 예술품에 대해서 면역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이하게도 이 스탕달 신드롬을 겪는 관광객 중에 일본인은 또 이러한 스탕달 신드롬을 전혀 겪지 않는데요. 아마도 일본인이나 뭐 중국인, 한국인 이런 쪽에서는 단체로 다니니까 뭔가 개인적으로 작품을 오래 감상할 여유가 없어서 였을까요? 아무튼 마게리니는 그렇게 봤어요. 그냥 일본인들은 그룹으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걸작과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일본인들한테서는 이러한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특이한 건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스탕달 신드롬이 아닌 다른 신드롬이 집단적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바리 신드롬이에요. 바리 증후군이라고도 불립니다. 바리 증후군은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겪는 일종의 문화 충격이에요. 하지만 다른 문화도 많은데 굳이 파리 증후군인 이유는 파리에 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생기를 잃은 얼굴로 복귀하는 일본인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1991년에 일본의 정신과 의사 오타 히로아키가 이를 분석해서 책으로 펴내면서 이러한 파리 신드롬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파리 신드롬이 생기는 이유는 보통 프랑스 파리에 대한 이미지를 소설이나 영화 등으로 접하면서 정말 파리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로맨틱하고 어렸을 때부터 막 루브르 박물관에서 걸작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도시, 유행과 패션을 선도하는 고상하고 우아한 도시, 이런 걸 생각하고 딱 부푼 마음으로 파리 도착을 딱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던 파리랑은 너무 괴리감이 큰 거죠. 그래서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뭔가 딱 도착하면 깨끗하고 빵 냄새 나고 거리에는 고상하고 우아하고 유행을 선도하는 친절한 파리지앵들이 걸어 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냄새가 나는 거야. 뭐지? 했는데 옆에 보니까 개똥이 있어. 아니 이게 아닌데? 그리고 밖에 딱 나가면 생각보다 날씨가 좋지 않아. 그리고 광장에 딱 나가면 소매치기들이 막 있어. 이게 아닌데 하면서 골목으로 들어가면 노숙자들이 막 텐트를 치고 있어. 아니 내가 상상한 파리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고 충격을 받으면서 이 파리 신드롬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파리 신드롬을 겪는 사람들도 해마다 약 10명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게 발병을 하게 되면 개개인마다 다른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짐은 루이 14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여자분은 파리에서 전자파 공격을 당했어요. 너무 무서운데요. 난 집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냥 실신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아예 기절해버리는 거야. 너무 충격이 크니까. 그런데 이게 유독 일본인들한테서만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파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상을 일본인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정말 파리는 대단한 곳이야. 무조건적인 찬양. 이런 게 있고, 보통 일본의 거리는 되게 깨끗하잖아요. 막 담배꽁초도 잘 안 버려져 있고, 보통 일본 하면 거리가 깨끗하다라는 생각이 박혀 있을 정도로 일본이 깨끗한데, 자기가 생각했던 파리에 딱 도착했는데 파리 너무 더러운 거지. 그러니까 이와 상반되는 파리의 분위기, 그리고 돌려서 우리 혼내와 다테마에를 배웠잖아요. 앞에서는 도저 고민나사이 하면서 좀 돌려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본인들과는 달리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프랑스인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아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인들은 특이하게 스탕달 신드롬 대신 파리 신드롬을 겪는다는 거. 자, 그리고 다시 스탕달 신드롬으로 돌아와서, 스탕달 신드롬은 위대한 걸작에 대한 동경을 막연하게나마 품고 있던 사람들이 딱 실물과 마주하게 되면서 강렬한 정신적 충격이 휩싸이는 겁니다. 파리 신드롬이랑 아주 비슷하죠. 하지만 파리 신드롬이 아주 부정적인 충격이었다면 이 스탕달 신드롬은 엄청 긍정적인 충격인 거예요. 뭔가 예술가의 혼의 아우라와 마주친 듯한 그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예쁜 걸작이 아니라 생각보다 큰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눈앞에서 막 이렇게 오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요주의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요주의 장소로는 메디치 가문이 소유하고 있던 작품이 있는 우피치 갤러리에 보티첼리 방, 이런 거 있으니까 막 보고 충격을 막 받는 거야. 보티첼리의 방을 보면 사람들이 주로 스탕달 신드롬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다비드상 앞. 이만하거든요. 이만한 게 막, 특히나 여성들은 약간 성적인 충동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이 다비드상 앞이 되게 사람들이 많은 충격을 느끼는 장소라고 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막 이런 거 있죠. 벽화 막 보면 막 기가 막히는 거야. 막 이런 거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신드롬의 주인공이 된 스탕달은 도대체 뭘 봤을까요? 뭘 보고 그렇게 감명을 받아서 다리에 힘이 풀린 걸까요? 혹자들은 그곳에 전시되어 있었던 귀도 레니의 작품 베아트리체 첸치의 초상을 보고 스탕달 신드롬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베아트리체 첸치의 초상을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런 되게 대단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나 보티첼리의 작품같이 되게 막 웅장하고 엄청난 그림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생각보다는 조금 소박해요. 자, 그러면 이 베아트리체 첸치의 초상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 그림이 왜 그려지게 됐는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베아트리체 첸치의 초상은 아름다운 소녀의 초상화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16세기 이탈리아 프란체스코 첸치라는 귀족의 딸이었어요. 이 프란체스코는 재산도 많고 되게 영향력 있는 귀족이었는데 문제는 인성이 좋지 못했어요. 성격이 아주 나빠서 첫 번째 아내랑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아들 1명, 딸 1명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랑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아들 1명, 이렇게 아들 2명과 딸 1명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자주 폭행했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폭력적인 기질이 있어서 수차례 처벌을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프란체스코 첸치의 딸 베아트리체 첸치가
14살이 되던 해였어요. 베아트리체는 정말 눈이 부시게 아주 아름다운 여자로 성장을 했는데, 이를 본 프란체스코가 자기 딸을 저택의 한 방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자기 친딸을 강간하기에 이릅니다. 꽤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로 아버지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베아트리체는 1598년 9월 9일 아버지가 늘 마시던 술에다가 약을 탔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자 베아트리체는 자신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던 계모랑 오빠와 함께 프란체스코의 머리를 내려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체를 발코니 밑에 정원에다가 던져서 실족사로 위장을 했어요. 꽤나 치밀했는데요. 꾸민 게 그렇게 치밀하지 못했나 봐요. 프란체스코의 죽음은 곧 진상이 밝혀졌고 관련자들이 전부 다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의 내막을 알고 있었던 동네 주민들은 베아트리체 가족의 행동은 정당방위였고 이를 정상 참작해서 석방해달라고 교황에게 탄원서까지 제출을 했지만 이 첸치 가문의 재산을 몰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교황 클레멘트 8세는 이 요구를 묵살하고 첸치 가족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아트리체의 사형 당일이 되자 로마의 산탄젤로 다리 위에 단두대가 설치됐어요. 이 슬프고도 기이한 비운의 절세 미녀의 사연을 들은 구경꾼들은 전부 다 이 베아트리체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 다리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았겠죠. 첫 희생자는 오빠 자코모였어요. 이 자코모는 사지가 찢기는 형을 받아서 몸이 4등분돼서 시체가 내 거리에 걸렸고 계모 역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베아트리체였어요. 하얀 모포로 몸을 감고 하얀 모자로 머리카락까지 가린 그녀가 걸어 나오자 여기저기서 막 탄식이 흘러나왔죠. 막 너무 아름답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너무 아름다워서 탄식을 했을 수도 있고 저런 아름다운 아가씨가 겪었을 불행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비록 살인자였지만 베아트리체는 너무 아름다웠고 그녀는 단두대에 올라가서 잠깐 기도를 한 다음에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최고의 화가였던 귀도 레니가 처형 당일 그녀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귀도 레니가 너무나 아름답고 청초한 모습을 한 이 베아트리체를 보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슬픈 눈빛을 잊지 못해 결국 그녀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슬픈 사연이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작품을 보고 스탕달이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는 건데 사실 스탕달이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작품이 어떤 작품이었는지는 자기 책에다가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초상을 보고 스탕달 신드롬을 느낀 건지는 확실치 않으나 지금은 그냥 거의 정설이에요. 베아트리체 첸치의 초상을 보고 스탕달이 스탕달 신드롬을 느꼈다라는 게 그냥 뭐 다른 이견이 없는 그런 정설로 지금은 굳어져 있습니다. 이런 스탕달 신드롬은 일반인들 말고 유명 인사들에게도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유명인 화가 가운데서는 빈센트 반 고흐가 있죠. 고흐는 렘브란트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 이 유대인 신부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을 딱 하고 보는 순간 감동과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버립니다. 보다 못한 친구가 너는 그거 계속 봐. 나는 한 바퀴 돌고 올게. 이렇게 하고 고흐를 미술관에 버려다 두고 한 바퀴를 쭉 돌고 왔는데 그 친구가 돌고 올 때까지 고흐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대요.
그리고 친구가 이봐 그만 가세! 라고 하니까 고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 앞에 앉아 2주를 더 보낼 수 있게 해준다면 내 수명에서 10년이라도 떼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렘브란트의 유대인 신부라는 작품은 상당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그림에도 사실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렘브란트 편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스탕달 신드롬은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꼭 그림이나 조각이 아니더라도 뭔가 예술 작품, 대문호가 쓴 어마어마한 소설 같은 걸 보고도 이 스탕달 신드롬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신기하고 예술적인 신드롬이지 않나요? 한 번쯤 겪어보고 싶은 현상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아름다운 신드롬, 스탕달 신드롬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